최원혁의 지수화풍의 과학 철학과 중국의 음양 오행론 비교. 같은 철학자들 덕분에 멋지게 부활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과학이 막 원자론 내세우면서 이건 낡은 거다, 뭐 이렇게 폐기했었는데. 맞아요. 폐기했었는데 바슐라르가 이걸 단순히 옛날 원소 이론이 아니라 인간 상상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본 거죠. 상상력의 근원이요? 그건 좀 신선한데요? 네, 불을 보면 우리가 뭐 열정이나 파괴 이런 걸 떠올리고 물을 보면 평온하다, 깊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방식, 뭐랄까 상상력의 틀이라는 거예요. 아하, 단순히 물질 구성 요소가 아니라. 네, 오히려 과학 발전에도 이런 상상력이 꼭 필요하고 현대인들이 이걸 잃어버려서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와, 과학이 상상력을 억누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군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죠. 그럼 이 바슐라르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좀 퍼져나갔나요? 이게 프랑스 철학자들, 뭐 알투셀, 락강, 푸코, 그리고 특히 미셸 세르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미셸 세르요? 네. 세르는 특히 지수화풍을 순환의 관점에서 봤어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이 네 가지 요소가 계속 돌고 도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순환이요? 자연현상뿐 아니라 사회현상까지도요? 맞습니다. 뭐 정보가 흐르는 거나 권력이 이동하는 거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이 틀로 분석하려고 시도했고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뭐 독일의 니클라스 루만, 이 사람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루만의 그 체계 이론도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고 변화하는지 이런 걸 설명할 때 비슷한 순환론적 사고를 활용합니다. 그렇군요. 지수와 풍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재해석됐는데. 네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동양의 음양오행은 왜 상대적으로 좀 잠잠할까요? 이 자료는 오히려 음양오행이 더 정교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은 그 다섯 번째 요소에 있어요. 다섯 번째 요소요. 아, 음양오행은 목화, 토금수 5개니까. 맞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토 혹은 뭐 중이라고도 불리는 이 존재가 그냥 4 더하기 1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한 추가가 아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데요? 이 토가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잡는 역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알아채고 조절하는 능력.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자기 생산,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생산, 오토포이에시스요? 조금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세포가 외부 도움 없이 계속 스스로를 만들고 유지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 생명력처럼 스스로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능력, 이걸 말해요. 뭐랄까,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그냥 일 잘하는 사람 4명만 있는 것보다 전체 분위기 파악하고 갈등 생기면 중간에서 조율해주고 팀원들 능력 끌어내주는 그런 역할. 네, 그런 사람 꼭 있죠. 네, 그런 다섯 번째 역할, 조율자 같은 게 있을 때 팀이 알아서 막 성장하는 느낌. 그게 바로 이 토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공감 능력하고도 연결되고요. 와, 균형, 자기조절, 그리고 공감까지. 이 토라는 요소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놀라운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고대 중국 문헌인 서경이나 또 우리 문헌인 부도지 같은 데 보면 요임금 때 기존의 4원소 질서를 5원소 체계, 즉 음양오행으로 바꿨다는 듯한 기록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4원소에서 5원소로의 전환 같은? 네, 물론 해석은 다양하지만 두 이론의 관계가 뭔가 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뭐 마테오 리치 같은 서양 선교사가 와서 음양오행 비판하니까 거꾸로 서양 과학 뿌리가 동양이다.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하하, 그런 논쟁도 있었군요. 네. 구조적으로 봐도 음양오행은 하도, 하토라, 락서라는 두 가지 그림, 도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수화풍보다 좀 더 복잡한 관계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원리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추상화 측면에서는 서양의 지수화풍이 아리스토텔레스 4원인설처럼 더 발전했을지 몰라도요.
그렇다면 이걸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수화풍처럼 과학 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그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음양오행 원리가 현대 심리학이나 생물학 이론과 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캘 융의 동시성 개념이라든지 질베르 듀랑의 상상력 이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토포이에시스 이론 같은 거요. 다 유기체적인 순환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음양오행 사상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군요. 심지어 수학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호작용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단위가 5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와, 수학적으로도요?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이재마의 사상이학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사상의학이 딱 좋은 예죠. 체질을 넷으로 나누지만 그 근본 원리는 음양오행적 사고에 기반해서 사람의 심리, 신체 특성 파악하고 치료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의 주장은 음양오행이 과거에는 좀 추상성이나 형식화가 부족해서 지수화풍만큼 인정을 못 받았지만 네. 이제는 여러 과학적인 재해석도 나오고 있고 또 이미 발전한 지수화풍 과학 철학이랑 비교해보면서 충분히 현대적인 과학 철학, 또 실용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동서양의 고대 순환론, 지수화풍과 음양오행을 비교하면서 현대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그 음양오행의 5번째 요소, 토가 가진 의미, 균형, 자기조절, 공감, 이런 잠재력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수화풍이 바실라르를 통해 상상력과 과학 철학으로 새로 태어났듯이 음양오행도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사상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조직관리나 사회갈등 해결, 심지어 인공지능 설계 같은 데에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수화풍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 해법을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가능성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나 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 5번째 요소의 관점이 있잖아요. 전체의 균형을 잡는 중심, 또 시스템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힘, 혹은 주변과의 깊은 공감, 이런 시각을 한번 의식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